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시던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도 자식도 다 소용없어. 마음이 편해야지. 그래야 숨이 쉬어져.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었다는 자랑도 손주 이야기로 활짝 웃던 순간도 잠시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한때는 부러운 삶의 상징이었던 큰 집, 고급차, 잘 나가는 자식들. 그 모든 게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점점 느려지고 감정은 더 깊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보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그 어떤 자산보다 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허무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는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솟아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하루하루가 무겁고 버겁습니다. 잠을 자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 누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해. 이런 말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그 해답은 마음의 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질적인 복에서 시작됩니다. 이 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느끼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도 많은 돈도 누군가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너무 붙잡고 있을수록 그 복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복이라는 말 흔하게 쓰이지만 그 뜻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행복할 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이란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누가 있어도 외롭지 않고 무엇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절실해지는 진짜 복입니다. 이제는 이 복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복으로 건강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실제로도 건강은 노년기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외출조차 어려워지고 자식들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피해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관절이나 장기 기능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삶이 조심스러워지고 외부 세계와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보다 건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은 멀쩡한데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늘 가라앉은 상태인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과 달리 마음의 건강은 수치로 측정되거나 병원에서 진단받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몸의 병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체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한 기운이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힘들어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잊히기도 하고 새로운 일로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면 오히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과거의 후회, 사람에 대한 서운함,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가장 큰 복은 단순히 건강한 몸이 아니라 그 몸과 함께 건강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검진을 받듯이 마음의 상태도 스스로 점검하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무언가에 억눌리거나 억지로 참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에게 속상한 말을 들었지만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도 회복력을 가지게 되고 삶의 무게를 조금은 가볍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건강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내면의 평안이 삶을 지탱해주는 복이 됩니다. 이 복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소음이 줄어들수록 더 잘 느껴지고 더 깊이 체감됩니다. 이제 건강을 챙길 때 몸만 보지 말고 마음도 같이 돌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복이란 누군가가 주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깊고 조용한 선물, 그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이고 진짜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는 그래도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혹은 잘된 결혼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가슴이 벅차고 어디에 내놓아도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만큼 자식복은 오랜 세월 부모로서 견뎌온 삶에 대한 보상이자 위로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복이라는 것이 과연 복으로만 남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부모와의 마음이 멀어졌다면 그 성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성공했기에 더 조심스럽고 괜히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식이 넉넉하게 사는데도 용돈 한 푼 받기 어려워 고개 숙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내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힘들면 함께 무너져 버린다면 결국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자식의 그림자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멀리 떠날 때마다 혹은 연락이 줄어들 때마다 마음이 텅 비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자식은 내 일부 같지만 결국 독립된 인격체이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부모는 평생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화가 오길, 찾아오길, 명절에 함께하길, 손주를 보여주길. 하지만 이런 기대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실망이 누적되고 자식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데 그치지 말고 자식이 잘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면 부모도 그만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몫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라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이 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가까워지기 어렵고 오히려 피하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자식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의 독립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루를 채울 수 있는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진짜 복입니다. 자식이 없거나 연락이 뜸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체를 불행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틈을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식과 거리감을 두고 사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활기차고 명랑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마을회관에서 봉사하거나 바느질 모임을 이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아. 자식은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이 말에는 자식과의 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서 존중받는 삶을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잘 가꿔 나갈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자식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스스로도 외롭지 않은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자식이 없어도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식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하루를 풍요롭게 보내는 연습, 자식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일상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식이 잘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만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런 것들이 모여 진짜 자식복을 넘어서는 내 삶의 독립을 만들어갑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자식도 편안하고 내가 평온할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자식복을 말하기 전에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반드시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그래도 배우자 복만 있으면 든든하지.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들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삶이 동반자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한 집에서 아침을 맞고 팝상을 마주하고 같은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 외로움이 덜하고 무거운 말 없이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위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자가 그런 위안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말보다 침묵이 많고 때로는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이 멀어진 경우도 있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은 혼자야.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빈 느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작은 행동에 상처받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삶의 무게가 되고 웃음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우자 복이란 단순히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도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말의 결에서 느껴지고 눈빛이 머무는 시간에서 전해집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녹고 어떤 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손길에 삶의 고단함이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화가 나도 참는 인내, 때로는 물러나 주는 지혜, 작은 고마움도 말로 표현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쌓여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먼저입니다. 내가 항상 서운함만 느끼고 있다면 배우자의 말과 행동은 모두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배우자의 실수도 웃으며 넘길 수 있고 소소한 표현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복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온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는 순간에도 긴장하지 않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오래된 관계를 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꼭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먼저 인사하는 것, 식사 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텔레비전을 보며 같이 웃는 작은 순간.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온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거나 일찍 사별한 분들에게도 이 마음의 온도는 유효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내 삶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입니다. 그 기억을 꺼내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기억을 품은 채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 그 자체가 마음의 복을 키워줍니다. 배우자는 곁에 있는 것보다 마음에 남아있는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운 감정을 품은 채 살아가기보다 좋은 순간을 떠올리며 내 삶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쪽을 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곁에 없더라도 스스로를 향한 온기와 위로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복은 결국 관계의 모양보다 내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따뜻할 때 나의 하루도 따뜻해지고 노년의 시간도 고요한 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을 멀리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옆에 누가 남아있는지가 삶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복, 즉 사람 복이 중요하다는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같이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친구, 아프면 찾아와주는 지인, 대화가 통하는 이웃.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복을 가진 분들은 노년의 삶이 훨씬 따뜻하고 활력 넘쳐 보입니다. 어디를 가든 웃는 얼굴로 인사받고 마을 행사나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인복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즉, 인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내가 타인을 향해 얼마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먼저 손 내밀 수 있었는지가 결국 나의 인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누구랑 있어도 불편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조금씩 허물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계의 문제를 자꾸 남에게서 찾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결국 사람을 밀어내게 되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인복은 남과의 관계보다 먼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돌보고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내가 늘 날카롭게 나를 다그치는데 누구와 부드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덜 휘둘리게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누군가의 무관심에도 너무 깊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스스로 인복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이상 넓어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한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런 관계 하나만으로도 삶은 외롭지 않고 매일이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인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책 한 권, 나를 환하게 해주는 음악, 산책길의 나무 한 그루도 내 삶의 따뜻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외적인 관계가 조금 부족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다정하게 대하고 나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복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복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크기를 재는 대신 마음의 결을 살피는 시점입니다. 나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그로 인해 더 따뜻한 인연이 만들어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맞이하는 진짜 복된 관계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도 소중하고 배우자나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복은 금방 색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고 외적인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밤에 아무 걱정 없이 잠이 드는 것, 아침에 조급하지 않게 눈을 뜨는 것,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 삶은 평안에 가까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일하고 목표를 향해 달리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마음의 평안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공자는 족하면 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욕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바라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은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외풍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가진 것보다 감사하는 태도에서 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복은 물건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먹고 있는 한 끼 식사, 오늘 아침 내 몸이 깨어난 사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 복은 이미 내 삶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진짜 복은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서 옵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질수록 작은 것에도 더 깊은 행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유연함이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가 쌓이면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젠 누구를 원망할 힘도 없어.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의 상처, 화해, 포기, 수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에게 남은 마지막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매일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고 든든한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이 평온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말이 아닌 습관이고 감정이 아닌 태도이며 결과가 아닌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진짜 복을 품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점점 단순해지는 여정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쓰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덜어내고 비워내는 법을 배워갑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오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눈부시게 화려했던 것들은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조용히 곁에 머물렀던 것들이 진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세찬 바람처럼 스쳐간 인연보다는 잔잔한 물결처럼 늘 함께 해준 사람들과의 순간이 더 오래 가슴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문득 느끼게 되는 것, 바로 마음의 평온함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 나 자신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습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에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작은 배려. 이런 작고 단순한 일상이 모여 평생을 지탱하는 복이 됩니다. 이제는 누가 내 삶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고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 위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앞서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따뜻하고 고요하다면 그 길은 이미 복된 길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걱정 없이 잠들 수 있고 조급하지 않은 아침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감동적인 일이 없어도 오늘이 무탈했다면 그 하루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닿는 순간 그곳에 이미 복은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